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남연구소의 하상섭입니다. 이상현 교수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주제가 방금 정현 교수님 발표하셨던 브라질의 문제였다면 지형을 좀 중미 쪽으로 옮겨서 중미 지역의 기후 위기 문제들과 중미 국가들의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문제 제기는 중미 국가들이죠. 가장 빈곤한 국가들로 알려져 있고 일당 GDP가 얼마 안 됩니다.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저발전된 경제 상황들이 있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더 심각한 위기들을 맞고 있는 상태이고 겹쳤습니다. 많은 부분 지금 2020년 기점으로 해서 기후위기, 보건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트리플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많은 국제사회의 어텐션들을 받고 있는 지역이 중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미 국가들이 당면한 보건위기도 있고 경제위기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미 국가들의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그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NDC 말씀하셨죠. 탄소 저감 자발적 국가 기업 오른쪽에 NDC를 잠깐 설명을 화면에 보시면 해놨는데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각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계획들을 UNFCC에 보고를 했고요. 이제 2015년 1차, 2020년 작년이죠. 2차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의 대응 전략들,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후에 대한 적응 분야, 그다음에 완화 부분, 이 두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 정책들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과연 NDC로 제출한 이 보고서 안에 중미 국가들의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인가, 특히 이제 기후 가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 것 같고요.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중미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법 이민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몇몇 기후사회학자들 입장에서 이게 기후 난민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 또한 중미 지역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기후 관련해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들, 특히 한중미 그린 뉴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들에서 과연 이 지역에 안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취약성 문제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가장 먼저 협력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분야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기후 정책 우선 평가라고 하는 이 지표들을 되게 이제 기후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가장 먼저 협력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거나 평가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일반 정책 평가 지표하고 기후 변화라고 하는 특성들을 감안해서 기후 변화 특성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우선순위 평가를 할 때 지표로 삼아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후변화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인가 보면 대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기후위기가 얼마나 취약한가 그 지역이, 그다음에 기후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인가, 그다음에 기후정책을 통해서 경제사회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인가,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순위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후변화 위험성, 취약성 부분들이죠. 피해 발생이라든지 피해 규모, 발생 시점 이런 것들이 취약성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기후 정책들 보게 되면 얼마나 형평성을 갖고 있는 것들인가, 그다음에 기후 가버넌스에서 특히 이제 참여 가버넌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기후 취약성 계층들이나 그룹들 또는 그죠 관련돼 있는
이 액터들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 민주성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경제적 효율성, 비용 효율성, 사회적 편익, 비용 편익 구조에서 되게 경제학자들이 특히 이제 기후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은 많이 분석들을 개량적으로 하고 있고요.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인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지 정규 과정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심각성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 이런 것도 이제 효율성 분야에서 우리가 지표로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특별한 지역에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우선순위 갖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중미 지역에서 특히 중미 지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 많은 국제기구들이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기후변화 취약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서라는 게 농업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 농촌 인구의 22% 차지하고 있고요. 총 GDP의 5%, 그다음에 고용의 19%가 사실은 이런 농업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취약해진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있고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중미 북부의 트라이앵글 건조 회랑 지역에 대해서 지금 타겟을 좀 정해봤습니다. 건조 회랑지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후 취약성 문제는 남미에서 발생하는 엘니뇨 문제 또는 뭐 라니냐 문제도 사실은 있지만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건조 회랑지대가 갖고 있는 기후 취약성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이 지역을 갖다가 세계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과 함께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보다 높은 40% 낮은 요새 강수량들을 보여서 가뭄의 문제가 농업 부분과 연계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치명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 원인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뭔가 이 수자원 관련해서의 이 관리 문제들, 홍수라든지 특히 이제 빈번해진 홍수 또는 빈번해진 가뭄, 그다음에 그것들이 강도가 세져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 농업과 관련된 수자원 문제들이 사실은 연계가 돼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등장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 중미 이 건조 회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 난민 문제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난민의 어떤 발생 요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들을 하죠. 이분이 이제 이 경제적 취약성 문제라든지 실업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 안전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뭐 이렇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미 난민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영역이 확대돼서 기후 전문가들조차도 기후 난민 용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 이런 상태일 정도로 이 지역이 되게 기후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산림 황폐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미 지역 전체 지금 1990년에서 2016년까지 통계들을 보게 되면 꽤 많이 남미에서의 아마존의 산림 황폐화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중미 지역에서 산림 황폐화 문제도 꽤 많이 지금 현재 황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면 온두라스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산림 황폐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정 단위의 땔감 소비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에서 쓰는 어떤 난방이라든지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좀 수입해서 의존해야 되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이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자연산림, 특히 산림들을 훼손해가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림 황폐화 현상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몇몇 국가들 보면 산림 분야 적응 정책에서 특히 온두라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지금 산림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 100만 헥타르의 산림을 조성 또는 재조림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그 온두라스 개발국가가 유엔에 제출한 NDC 보고서에 담을 정도로 산림 황폐화 문제는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자, 허리케인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금 발표한 통계를 갖다가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1961년부터 2010년대까지 발생하는, 오른쪽이 1960년대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허리케인 수와 태평양의 수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이제 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말 그대로 이제 엘니뇨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 그런 허리케인들의 빈도수들이고요. 녹색의 경우는 대서양 쪽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보면 되게 중미 지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지협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기 때문에 양쪽 대양에서 발생하는 이런 많은 수의 허리케인에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엘살바도르 통계이긴 하지만 여러분 표에서 보시다시피 1960년대는 하나 정도 발생했던 허리케인이 2011년에는 5개, 6개로 예를 들어서 빈도가 늘어나는 이런 취약성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피해라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2009년, 2011년 사이에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2011년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1,3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사회적 손실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경험한 예를 들어 이런 경제사회적 피해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 중국 3개국이 특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국가들이 이런 농업 분야 취약성 극복을 위해서 탄소 저감 국가 자발적 기획이라고 하는 NDC의 그 적응 전략들을 꽤 이렇게 넣습니다. 오른쪽은 NDC 그대로 원문을 옮겨놓은 상태이고요. 델라 아답타시온이라고 하는 적응 분야를 좀 이렇게 밑에다가 설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적응 분야와 완화 분야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기반화 정책에서 적응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단기적으로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적응 전략들을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가 되게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완화 부분은 되게 이제 탄소 저감 노력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들을 바꾼다든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개발한다든지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되게 중장기적 전략에서 예를 들어서 완화 부분은 미티게이션 부분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하나가 적응 분야에서 지금 중미 국가들이 하는 정책들은 되게 대부분 보시면 이 국가의 굉장히 취약한, 특히 이제 산업 중심이 되게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농업 중심의 적응 정책들 또는 전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 보면 극한 기후 상황에 저항성 있는 작물 개발이라든지 수자원 관리 및 효율적인 관계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이 영세농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식량 안보 구축 문제, 그다음에 산림 회복력 증진 문제, 그다음에 전통 생산 및 자연 기반 농업 방식을 복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들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적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버넌스 쪽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많이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자들, 예를 들어서 기반화에 취약한 계층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반화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제정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 부분들, 대학이라든지 원주민, 농민, 그다음에 비정부기구들을 전부 다 이 기반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로 사실은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하고 있는 상태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인권의 문제, 성평등 문제, 원주민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 기반화는 사실은 다뤄야 된다라고 그들이 지금 제도화시킨 기반화 기본법 안에 사실은 다 녹아 있는 이런 상태들입니다. 온두라스도 플란 데 토도스 파라 우나 비다 메호르라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반화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반화 국가 적응 계획이라든지 실행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 개발을 위한 농업법이라든지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이런 기반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제도들이 꽤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기반화 취약성에 노출되는 조건이 다양하며 서로 상이하다는 인식하에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이 NDC 보고서에서 2016년에 제출한
온두라스, NDC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태들입니다. 뭔가 정책 결정 과정 참여의 행위자로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엘리트 중심으로 사실은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기반화 대응에서만큼은 사실은 다양한 기반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넓혀서 참여를 갖다 보장하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 체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들입니다. 엘살바도르 케이스입니다. 엘살바도르도 이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 문제들 때문에 이 빈번한 홍수 이런 것들 사진에 보시면 지금 적층 석호라고 하는,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처음 이 단어를 좀 봤습니다. 라구나스 데 나미나시온이라고 하는 이 적층 이 석호들을 도시 중심에다 이렇게 건설들을 해가면서 홍수에 대비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들에 사실은 꽤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과 완화라고 하는, 적응만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기후 완화 대응 정책을 가야 되는 것들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응과 완화 부분을 뭔가 좀 조화롭게 사실은 균형감 있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각 부문별로 보면 되게 이제 기후 완화 대응 정책에 수많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농업 부분들, 그다음에 산림 부분들, 그다음에 이 토지 전용 변경,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문제, 뭐 다양한 이렇게 교통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인프라 문제, 주택 문제,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그죠 부분들이 있는데, 중미 쪽만 여러분 좀 보시면, 중미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미티게이션 부분이죠, 완화 부분이고, 어답테이션 부분은 적응 부분입니다. 중미 세 나라 케이스, 과테말라 지금 보시고 있고요, 중간 정도 있습니다. 온두라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엘살바도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공히 이 농업 부분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농업 부분을 보시면 적응과 완화를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적응과 완화의 어떤 조화로운 정책적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국제기구들이 이렇게 보고들을 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되게 중미 국가들은 농업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적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화 부분에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어떻게 완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정책 선호도를 줄 것인가, 아니면 농업 부분, 적응 부분에 우선적인 선호도가 있는 것들인 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시나리오가 좀 바뀝니다. 중미적이 2000년대에는 되게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보면 되게 이제 산림 항폐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배출량들을 보였다면, 2030년 시나리오에 보시면 농업 부분과 가축 사육에 의해서 이 부분이 더 확대되면서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농업인 축산 부분이 1위로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차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농업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후 상승, 열 스트레스, 농업 부분 생산량, 일자리 효과성 부분인데요. 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이게 이제 경제 생산성이죠. 그다음에 일자리 상실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막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1995년에는 한 23만 정도 되는 이런 일자리 상실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030년에는 한 80만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특히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 남미 국가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취약한 국가들을 순위적으로 보면 1위가 단연 과테말라입니다.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하이티, 온두라스 이런 국가 순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근로연수 상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빈곤 국가들이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사회적 효과성 부분에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직업군들이 이런 농업 및 생태 서비스에 의존적인 이런 고용 범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2014년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군 총 고용에서 농업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통계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되게 이제 중미 국가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경우는 더 심한 농업 의존성들을 보입니다. 인구에서 그렇고요, 농업 GDP 비중에서 그렇고요, 수출 의존도, 그다음에 그들이 수출하는 주력 상품들에서 꽤 많이 더 많은 그죠 피해를 보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현재 한중미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농업 부분, 적응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국제 협력의 우선순위들을 사실은 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중미 지역의 산업 구조가 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매칭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정책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들이 이미 뭐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관련된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고 있지만, 만들어진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의문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 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들은 꽤 이런 부분의 정책 이행, 특히 기후변화 정책 이행은 잘 하고 있지만, 중미 국가들 경우는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들, 기술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도 자체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린 OD라고 하는 것들, 지금 현재 한국 정부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현재 한국이 잘하고 있는 대기라든지 수질, 그다음에 후재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환경산업 중심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린 OD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특히 중미적 같은 경우는 적응과 농업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우선 문제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쪽 분야에 좀 집중된 어떤 새로운 그린 OD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